네, 수도권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병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우리 서울의 택시 기사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누누이 지적됐습니다만 이 택시 기사분들의 나이가 상당히 고령화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고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택시 업계의 굉장히 그 뜨거운 쟁점이죠. 네. 이 다루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네. 네, 좀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선 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나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 그 주차장 앞에서는 이 택시가 이 화단에 충돌한 뒤에 이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잇따라 이제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네, 운전자가 이제 75살의 지금 고령이었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좀 앞이 순간적으로 좀 잘 안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앞에 시야가 좀 가려져서 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또 한 택시가 그 인도로 돌진해서 이제 그 행인 한 명이 사망하는 이런 좀 사고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네, 역시 그 68살에 이제 그 좀 고령 예. 그 택시 기사분이 이제 몰던 택시였는데요. 네. 이 경찰조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그런 사고가 굉장히 좀 큰 대형 인명참사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죠.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짚어봐야 할 사안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 택시 기사들의 그 고령화 현 주소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좀 사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먼저 또 서울 택시 기사들의 그 사고 발생률까지 좀 함께 네.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그 서울 택시 운전자분들의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그림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41%, 그러네요. 60대가 37%, 그리고 70대가 8.7%, 그리고 80대 이상도 118명이나 이제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아무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그 택시 운전기사분이 전체 그 한 25%, 4분의 1이요. 네, 4분의 1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택시 서울에 있는 택시 기사분 4분 가운데 1명 정도는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개인 서울 택시 기사분들의 그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네. 이걸 보자면 개인 택시 운전 기사분들의 그 통계를 보면 이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뭐 좀 그 그림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보면은 65세 이상 그 고령 운전자는 전체 개인 택시에 서울에 있는 개인 택시죠. 네. 네, 19.3%였는데 이게 2015년 1월 5년 만에 거의 그 30.4%, 무려 11.1% 포인트나 이제 그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건 있죠. 어떻게 그러네요. 분석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증가한 근데 거는? 계속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나이 드신 네, 기사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계속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그 나이 들어서도 운전을 하고 계신다는 네. 얘기고 네. 새로운 젊은 층의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사실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요, 실제로 상당히 연배가 계신 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80대 이상에 되신 그 운전 택시 기사분들도 아까 110몇 명 있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하여튼 고령화 문제가 좀 택시 업계에 닥친 논란거리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나이가 드신 그 택시 기사분들에게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이런 뭐 조사가 있나요 혹시? 네,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 사고가 더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그 조사 결과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말하자면 이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현황 표가 역시 뭐 그림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그걸 보시면 이제 이 2010년 전체 교통사고가 그 2만 8천여 건에서 2014년에는 이게 2만 3천여 건으로 교통사고가 좀 줄어드는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 그 사고 건수를 보면은 2010년에는 2,200여 건이던 것이 2014년에는 그 3,700여 건으로 상당히 좀 늘어났죠. 네. 그래서 그 전체 사고 건수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사고 건수의 비중도 2010년에는 그 7.8% 정도에서
2014년에는 그 16.1%로 또 2배 상당히 이상 좀 늘었네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연구원 이제 그 임재경 박사의 그 통계에 따르면 네. 운전자 1000명당 이 사고 건수를 보면은 65세 이상 그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9.8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네. 반면에 비고령자의 경우에는 한 7.4건, 1000명당 사고 건수를 이제 보는 거죠. 네. 이 고령 운전자의 그 사고 건수가 그 비고령 운전자보다도 2.4건 정도 더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의할 점은 네. 이제 그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의 그 사고 건수를 비교를 했지만은 네. 동일한 주행 거리를 달렸을 경우에 사고 건수를 이제 그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게 네. 무슨 말씀이죠? 그럼 동일하지 않은 주행 거리를 달릴 경우는 다른 결과가 나오나요? 이제 뒤에 이제 뭐 소개를 좀 해드릴 그래요? 텐데요. 예. 네, 좀 네. 아무래도 뭐 덜 달리면 사고 건수가 덜 들겠죠. 근데 그러겠죠. 이걸 이제 동일한 그 같이 고령이나 비고령이나 모두 다 1000km를 달렸을 때 어느 정도의 사고가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좀 환산을 한 상당히 거죠. 근사치에 가깝다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그 기사 교통 사고 수치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수치를 꼭 택시 기사들의 고령 문제로 봐야 할 것이냐? 뭐 이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고율을 따져보면 노인층의 사고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이제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네.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잡아본 거죠. 네. 사고 건수 중에서 전체 고령 운전자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본 건데요. 네. 택시 운전 종사자 그 나이대별 사고 비율을 이제 살펴보면 네. 이 역시 그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0대 운전자의 경우에는 23.7%. 그러니까 20대 10명 가운데 10명의 운전자 가운데 2명 정도가 사고율이 높네요. 사고를 좀 내고 있다. 네. 이건 다른 통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30대가 이제 11.2%, 50대가 8.8%, 그리고 60대 이상이 7.1%로 이렇게 그 조사가 됐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같은 연령대별로 묶어서 봤을 때 네. 연령대 70대 연령의 10분 가운데 몇 분이나 사고를 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사고율을 조사를 해봤던 거죠. 네. 그랬더니 20대 운전자의 경우가 제일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사고율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고율이 줄어들고 그 있네요. 떨어지는 거 이렇게 네. 나타났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고 전체 건수 대비해서 그 중에서 고령자가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런 기준이었고요. 뒤에 부분은 연령대별로 따지다 보니까 네. 이 고령 운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고 건수 기준으로 보면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높은 것처럼 나타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은 오히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좀 더 낮다 이런 이야기인데 고령 운전자가 그만큼 주행을 좀 덜 한다거나 아니면 좀 조심을 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엇갈린 통계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해석을 내려야 되나요? 그것이? 네, 뭐 좀 극단적으로 좀 일반화시킨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서 그 사고를 낼 확률은 높지만 네. 그러나 이분들이 좀 주행을 덜 한다거나 혹은 뭐 조심을 한다거나 그래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꼭 비고령자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그 보험료율도 보면요. 20대가 가장 높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운전 습관이라든 경험이라는 건 무시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나이가 많을수록 뭔가 좀 하여튼 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좀 감각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 당연하죠. 뭐 저희들도 드려도 이제 됩니까?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면은 사실 운전하기가 이제 밤중에 운전하기가 상당히 겁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특히 서울 시내 분들이 운전이라는 많거든요. 게 보통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특히 예. 밤에 비 올 때 아니면 눈이 올 때 눈이 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운전하기가 네, 기상이 젊었을 안 때보다도 좋으면.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65세 이상 그 고령의 경우에는 뭐 시력 같은 경우에도 그 30대에 비교하면은 한 80% 수준으로 뭐 좀 떨어진다. 물론 이제 그 개인차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고 야간 시력도 저하가 돼서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비해서 32배 정도의 빛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아니면 청년과 같은 시야를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당연히 뭐 근육도 반응 속도가 높다 보니까 이 동작 방향도 좀 좁아지고 이 좌회전을 할 때 이 좌회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결정하는 것도 훨씬 더 청년층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죠. 네, 뭐 이렇게 고령 택시 기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택시 기사가 일정 나이를 넘으면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어떤 나이 드신 내용인가요?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얘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택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뭐 자격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보통 그러면은 뭐 나이에 따라서 아예 그 자격을 안 준다거나 뭐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그 택시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운전 정밀 검사를 좀 강화를 한다. 강화를 한다. 네, 그리고 현재 5년인 운전 자격 그 갱신 기간을 65세인 경우에는 그 3년으로 좀 줄여서 자격 검증을 좀 더 자주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그게 방안이 될까요? 네, 뭐 어떻든 이제 고령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네. 어떻든 이분이 이제 그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기간을 좀 좁혀서 네, 능력을 더 자주 네, 체크를 좀 할 수 확인을 하겠다 하는 제 이런 얘기는 취지로 봐야 3년마다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될까요? 왜냐하면 고령화 속도라는 게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간에 뭐 서울시에서 그런 대책을 만들었다니까 네. 지켜봐야겠죠. 시민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 아주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실 고령화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나이를 좀 저희가 그 오래 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는 어떻든 나이 들어서 상당히 좀 건강한 뭐 체력이나 등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뭐 지금 60세가 뭐 60대 같은 분들을 보면은 뭐 체력 면에서 40대에 결코 뭐 뒤지지 않는다. 네, 과거에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많죠. 하시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40대는 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동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자기 몸 케어를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뭐 체력이 저하된 반면에 뭐 50대 이상에는 뭐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체력 면에서 뭐 40대보다 낫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뭐 일률적으로 어떻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검사를 좀 자주 해보자. 자격 검증을 좀 자주 하자. 이제 이런 그 방안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죠. 그렇죠. 네. 연령 갖고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을 제한한다는 것은 참 막연하죠, 그죠? 네, 주관적일 그건 뭐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그 고령자에 대한 그 인권 침해, 차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예. 지금 고령 택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령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속보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서초구 청계산 초입에서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소방차가 진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전화에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인데 화재 발생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화재 발생에 큰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령 택시 운전자들의 반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그 택시기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령 운전자의 그 사고율이 높다는 주장 자체에 대한 반론을 이제 제기하고도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연령대별 사고 비율을 보면은 고령자의 사고 비율이 더 낮다. 글쎄 우리가 상당히 말이에요. 좀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고령 운전자니까 뭐 자격 제한을 해야 된다거나 더 규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맞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다 개인차가 있는 법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아, 그래요. 자, 택시 기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택시 기사들이 제가 오히려 반발할 것 같아요. 특히 긴 택시 맞습니다. 하신 분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이제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가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예, 버스하고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격 유지 검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건 또 논란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 2014년에 이제 그 예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그 시행 규칙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네. 네. 네, 시행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5세에서 그 69세 운전자는 3년에 한 번, 그리고 그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1년에 한 번씩 이 자격 유지 검사라는 것을 이제 그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요. 예. 네, 그
65세에서 69세까지는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70세 이상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이 자격유지 검사는 크게 이제 7개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죠. 이 모니터 앞에서 그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한 그 반응 검사, 뭐 얼마나 신속하게 이제 반응하느냐 네.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뭐 시야각 그리고 뭐 선택적 주의력과 기억력 검사, 이 복잡 상황이 지속될 때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7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 그 택시 업계가 반발을 해서 택시 기사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자격 유지 검사 대상에서 이제 그 제외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 제외된 이유는 단순하게 이 개인 택시 사업조합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개인 택시 사업조합은 물론이고 네. 일반 그 택시 운송조합에서 다 이제 반대를 했는데 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정해진 시간에 일률적으로 다 이제 그 운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지만 개인 택시나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운행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기에 맞게 이 조절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일률적으로 뭐 자격 유지 검사를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했다고 하죠.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택시도 적용해야 된다 봅니까? 아니면은 네, 이 부분은 네.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이런 자격 유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운전 기사분들의 대중교통은 특히 대중교통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불특정 다수의 네. 이 말하자면 이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그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그렇죠. 운전기사라고 한다면 네. 비단 60세 이상 고령뿐만이 아니라 65세 고령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일정한 이런 그 자격유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고령인 경우에는 좀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늘려서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뭐 고령 운전자들도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런 생각을 좀 분들을 해보게 되죠. 무시하거나 어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서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네, 그럴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해외에서는 실제 주행 테스트도 뭐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뭐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뭐 일본과 그 호주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택시 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전 기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운전자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이 70세 미만은 그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70세는 4년, 71세 이상이 되면은 3년마다 그 자격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 택시의 경우에는 그 65세 이상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되면 개인 택시를 양수, 즉 개인 택시를 그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요. 네, 그리고 75세 이상이 되면 개인 택시를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75세까지 계속 그 개인 택시를 운영을 하면 그 개인 택시에 말하자면 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75세 이전에 일단 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전에 좀 이제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의료 증명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료증명서요? 네. 8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주행 테스트 시험을 좀 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과 뉴질랜드, 영국 같은 데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 70세 이상 그 노령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에 대해서 그 제한적으로 좀 발급을 하고 있고요. 네. 뉴질랜드는 이 80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자동 말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70세 이상이면 3년마다 좀 면허를 좀 갱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네. 그렇군요. 이 해외 사회를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상당히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강화돼 있는 그러한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아마 좀 있으면은 바로 네. 이제 그동안 그 고령 운전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꼭 택시 기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뭐 당연히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자연스럽게 서울시라든가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격 유지 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꼭 그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 운전기사 택시나 네. 버스 운전기사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좀 세밀하게 실시를 한다거나 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택시 기사분들 이제 고령화 문제로 논란이 되고 또 서울 시민들이 이제 택시를 타시면은 좀 더 불안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완벽한 좀 대책을 마련해 주면 고맙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서울시의 대책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서초구 내곡동 청계산 초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소방차가 진입했다까지 전해드렸는데 다행히도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들어온 속보는 다행히 기분 좋게 화재가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수도권 인사이트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병구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